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과거의 부채도 버릴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뭐 민주당을 제치고 일당 경쟁하겠다 이러면 다들 뭐 잘못 먹었냐 그러실 거기 때문에 예, 저기 더 나쁜 인간들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하시거든요. 천하람 최고위원님은 보니까 보통 국민의 상식적 선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태원 특검, 특별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별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디올백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국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개혁신당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당론 투표를 합니까? 아니면 의원들을 개개인 투표, 소신 투표에 맡겨놓습니까? 저희는 당론으로 정하든 안 정하든 두 가지 다 저희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저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프로세스를 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실 분 없을 거라고 저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대하시는 분 전혀 없을 거라고 저희 예상합니다. 오히려 당연히 다 반대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 과정 같은 거를 안 거치는 것이고,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을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건 국민 눈높이에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도 이거는 뭐 특검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냥 있는 검찰이나 경찰 제도 하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아마 뭐 다른 목소리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어느덧 뭐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총선에서 호남 이제 전국 총선 전망을 저희들이 물어봤잖아요. 호남에서 개혁신당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혹시 총선 그 의석을 노리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호남에서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과거의 부채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산업화 정당으로서 가지는 많은 유산들이 있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산업화 정당이 갖는 과거의 아주 심각한 부채들도 있습니다. 뭐 5.18 민주화 운동을 대표적으로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독재라는 미명하에 정말 인권 유린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거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은 과거의 영광을 버리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아마 저항적인 그런 지역구도라는 표현도 쓰셨을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은 대신에 저희는 세대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과거의 빚도 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민들께 의미 있는 어떤 정치 행보를 해나간다면은 좀 새로운 틀에서 우리 지역에 부족했던 열린 어떤 좋은 긍정적인 경쟁 구도의 틀에 넣어서 저희를 생각해 봐주시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2당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고 좀 장기적으로는 다음 선거 정도에서는 저희가 민주당과 1당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접어들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뭐 민주당을 제치고 1당 경쟁하겠다 이러면 다들 뭐 잘못 먹었냐 그러실 거기 때문에 예, 일단 목표는 적당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호남에서 그 진보당 제치는 것만 해도 그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진보당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역에서 2당으로서 좀 확고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면은 저희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 창당 이제 부산에서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딸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본인 딸에 대한 만큼 수사를 해라,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은? 근데 저는 조국 장관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게 과연 좋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명예회복을 위해서
창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자꾸 끌고 나오시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그런 어떤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창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따님에 대한 걸 잘은 모르지만 당연히 뭐 공정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다만 그런 겁니다. 저는 원래 본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많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들이 다 저기 더 나쁜 인간들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하시거든요. 예. 설령 저기 더 나쁜 인간들이 있어도 나도 문제가 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잡혀가기 전에는 저 잡아가지 마세요라는 거는 일반인에게도 통용이 안 되고 정치인에게도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는 피장파장의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리 그 허성준 전 위원장께서 더 물어보실 이야기 있나요, 혹시? 아니, 저는 이제 천하람 우리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님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솔직하시고 명쾌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 그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순천이라는 험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기 오셔가지고 장인 장모님 다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정착하고. 근데 나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정현 국민의힘 이전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셨죠. 그분도 호남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저하고 정치적 성향은 저도 정치할 때 이제 성향은 달랐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 천하람 전 최고위원께서도 개혁신당 잘 되셔서 호남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독특하게. 그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득권 이거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지방자치제의 폐해로 나타난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 앞길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 일꾼으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덕담을 엄청 해주시네요, 지금. 아유, 예,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우리 순서가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 짧게 마지막 우리 유권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본인 지역구도 좋고 전국적으로도 좋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 대선을 겪으면서 그 양대 후보들이 내놓는 얘기들이 별로 공감이 안 됐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한쪽 편을 들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어쩌면은 이제는 한국 정치가 심지어 대선인데도 좋은 아젠다를 못 꺼내는 정도의 그냥 저쪽 편이 더 나빠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솔직히 그냥 대통령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싶은 유혹에 많이 빠져들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고민과 해결책이 실종된 한국 정치에 뭔가 조금이나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과 순천에 있어서도 맨날 우리가 지역 소멸이 위기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대안을 찾고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거를 현실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격으로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네. 꼭 현장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